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6월 중순쯤에 이렇게 더운 날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곧 장마도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6월이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이 나오고, 그럼 이제 성과 관리 그 프로세스상에서 보면은 이제 중간 점검, 성과를 점검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보면은 강의 주제 중에 리더 대상으로 성과 점검, 뭐 성과 평가, 또 이 성과 점검 관련해 가지고 피드백과 코칭,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 저도 뭐 그 관련된 주제로 요즘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성과 점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측면에서 일부만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베이를 해보면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서베이를 보면 이상적인 직장 상사가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은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것이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를 원한답니다. 우리 젊은 세대 또 그 특징이 공정 아닙니까? 공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로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동기부여주는 사람, 그리고 실무에 능한 사람, 이런 걸 원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사가 좀 다를지 같을지 궁금한데, 아무튼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 리더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피드백을 자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거부감이 덜한다는 부분은 좀 뜻밖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 특징은 피드백에 대한 것의 관점이 기존의 세대와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성과 점검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주기가 문제인 거죠. 월별로 하느냐, 분기별로 하느냐, 반기별로 하느냐, 1년에 한 번 하느냐. 당연히 성과 평가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요. 하지만 회사의 형평에 따라서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하고 있죠. 그러면 성과 점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은 매우 관심 있어 하면서도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인사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데 매우 중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정성은 기준에 대한 공정성하고 절차에 대한 공정성, 그 다음에 평가자의 공정성 측면에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사평가에 대해서 신뢰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눈에 가는 게 뭡니까? 절차의 공정성 부분이 눈에 띄죠. 즉 절차도 공정해야 된다. 따라서 성과 점검을 1년에 딱 한 번만 한다, 이거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점검, 즉 그 단위 기간까지 얼마큼 열심히 잘했는가에 대한 뭔가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서 점검해보는 그런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부분은 성과 평가에 대한 관점은 서열을 매기고 거기에 따르는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서열 정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연말 인사평가할 때는 하는데, 금년적, 비금년적 보상을 하는데, 사실은 평가라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평가의 값을 갖고서 인사평가 등급을 확정을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산술적인 거죠. 그죠? 나온 값 갖고 서열을 매겨서 거기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평가에 바라본 건 내가 목표 대비 실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들이 잘했고 어떤 게 부족한지, 더 중요한 거는 그 점검 이후에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 상태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과 평가 또는 뭐 그 중간 과정상에 있어서의 성과 점검의 포인트는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리뷰도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 또는 역량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대한 합의를, 약속을 하는 것이 사실 포인트예요. 뭐 100%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말고요, 목표 대비 실적이 현격히 안 좋아, 그러면 아웃이에요.
능력 개발 기회라는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실적이 나쁜데 왜 데리고 갑니까? 그냥 아웃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놓는 거죠. 그게 외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외국.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부족한 부분 상태에서 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성원 자체도 일단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리더 입장에서는 더욱더 말이 안 되죠. 능력이, 역량이 향상돼야, 부족한 부분 채워야 그 다음 또 목표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성과 평가하면서 목표 대비 실적을 리뷰하고 부족한 걸 찾아내기에는 그동안의 시간이 아까운 거죠. 정기적인 점검을 분기든 반기든 했다면 그때그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주는 능력과 역량에 대한 개발을 해왔다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죠.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이 달성하는 목표 달성이 결국 자신에게도 좋은 거니 그것을 달성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히 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업에서 성과 점검이든 또는 1년에 한 번 하는 성과 평가든 그 자리를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값을 산출하는 것으로만 끝이지 않고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시작점, 성장 기회를 주겠다는 서로 합의된 나는 이런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 좀 키워주세요. 그럼 리더 입장에서는 개선 활동을 이렇게 하려 대신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게. 이와 같은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의 장이 중간에 하는 성과 점검, 1년에 한 번 하는 성과 평가의 시점의 개념입니다. 특히 구성원들은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퍼포먼스가 높아지고 그 높아질 수 있도록 뭔가 성장을 하는 그런 경험, 회사로부터 그런 지원과 그런 리더로부터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닐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성장의 기회를 우리 회사는 못 느끼고 있어. 리더도 관심 없고 회사 차원에서도 배려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다니겠습니까? 이 회사 이대로 3년 다니면 나게 달라질 건 없는데 그에 비해 다른 동료들 회사 밖에 있는 다른 연배들 사람들은 자기 전문성이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데 나는 머물고 있네? 그렇게 느낀다면 이 회사에 다닐 마음은 좀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성장이란 부분을 느끼지 못하면, 일을 하면서 성장이란 부분을 느끼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손실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핵심 인재 또는 뭐 어렵사리 뽑은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또는 성과평가를 이 계기에 성장의 기회로 삼자, 이런 게 요즘에 핫한 이슈고 그런 쪽으로 성과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 뭐 기업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그 서베이를 해봤더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외입니다. 면담을 했을 때 리더와 구성원 간의 면담을 할 때 회사와 개인의 목표였던 연계성에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납득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과 리더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은 그 자체에 대한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무려 응답자 90%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즉 원한다는 거죠. 그런 소통의 기회를. 근데 이게 1년에 딱 한 번 하면 그럼 좋은 거냐? 그거는 회사 상황에 따르겠지만은 적어도 분기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왜?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부분, 그런 면에 있어 피드백,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있는 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을 받고 성장했네? 그럼 그것에 대한 회사의 만족이 높아지고 결국 회사에 오래 다닌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양질의 직원이 더욱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중간 점검,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은 성과평가, 이 행위로만으로도 그런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니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 번 하든 아니면은 중간에 분기든 반기든 주기적으로 성과 점검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과 점검의 본질은 형식적으로는 면담이라는 형식이에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성과를 점검하는 얘기는 목표 대비 실적을 함께 리뷰하는 것 플러스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라는 것이 제공돼야 됩니다. 이때 이 피드백은요, 피드백의 결과는 명확해요. 구성원이 목표 대비 실적에 있어서의 갭의 원인을 스스로 찾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 즉 갭을 메꿀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거대로 향후에 성과 점검 이후에 실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형식은 면담, 내용적으로는 피드백이에요. 따라서 피드백의 본질적인 이 점검이 있을 의미는 구성원이 스스로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련하는 방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능력의 개발, 그 개발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리더로부터 지원을 약속받는 행위, 그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입견이 혹시 있다면 성과 점검이든 성과 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에서 점수를 내서 평가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1년에 딱 한 번 성과 평가는 분명히 성과 평가 행위예요. 목표 대비 실적의 값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 값을 인사에 제출하면 인사에서 최종평가 등급이 확정돼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거죠. 금전적 보상은 회사 차원. 비금전적 보상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기회 제공이에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하기에는 너무 늦으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중간 점검을 해서 성장의 기회, 구성원 입장에 보면은 직무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행위를 하자. 그게 성과 점검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요, 성과 점검은 형식은 면담이에요. 근데 이미 이와 같은 그 성과 점검을 할 때 리더가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항목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자료는 한 32가지를 제시를 해요. 리더가 성과 점검 그리고 피드백 할 때 꼭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항목 32개가 제시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리더들은 과연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지식과 행동에 관련된 것을 항상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큰 도움 되겠죠. 그래서 요 32개의 항목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성과 점검, 면담과 피드백의 내용에 사실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항상 반복해도 강조해도 부족한 게 뭐냐면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리더니까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은 다양해요. 특정한 리더십 유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발휘는 목적성이 명확해요. 단위 조직에 할당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해. 따라서 성과 창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또 주어진 역할과 능력들, 역량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발휘의 본질은, 코어는 성과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리더가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알고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근데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대개는 전략부서의 일이고 또는 인사부서의 일로만 생각해요. 이건 우리 거 아니야. 그냥 인사 쪽, 그 다음에 전략부서 쪽의 일이야. 라고만 생각해. 근데 본질적인 거는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회사에서 정한 성과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각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각 단계마다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리더예요. 회사는 그 리더가 쓸 수 있는 성과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를 제시한 거고 그것이 작동되는 거는 단위 조직의 리더입니다. 따라서 많은 회사의 리더십 역량 모델을 보면은요, 이 세 개가 꼭 들어가 있어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코칭, 그 다음에 평가. 즉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에게 목표 설정과 배정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느끼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목표 대비 실적을 합의된 측정 방법대로 평가를 한 값. 이 값이 누가 보더라도 구성원 입장에 봤을 때는 공정합니다. 수용합니다. 라고 만들어내는 평가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꼭 반영이 돼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옵션이 들어가죠. 뭐 추가로 2개든 3개든. 그럼 이 3개 가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과 점검을 잘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리더로서 당연히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과 점검은 리더십의 발휘입니다. 성과 평가도 리더십의 발휘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뭐 여러분의 양해를 드리면은 제 강의 자료를 뭐 그대로 100% 오픈할 수 없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과 평가, 그 다음에 성과 점검, 이 의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과 평가는 그 밑으로 보면은 목표 대비 실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수립해서 실행한 그 전략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성과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 단계별, 구간별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성원이 발휘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 즉 목표 대비 실적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결과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 구성원이 보여준 능력과 역량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 점검이든 성과 평가든 간에 이와 같은 평가에서는 자신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강점, 약점을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평가나 중간 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 약속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 행위를 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구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구성 입장이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웰컴이지. 그러니까 중간 점검, 피드백 부분을 굳이 구성원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특히 요즘은 선배 계층이 없지나요. 직급이 없어서 그냥 당연한 페이밴드다 보니까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관점의 선배가 사실은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입장,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누구밖에? 리더밖에. 예전에 선배들이 챙겨줬던 요즘은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의 몫이 더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점검의 방법은 뭐 중간 점검이든 연말에 하는 그 성과 평가든 면담이라는 형식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서 면담이라는 행위에 필요한 형식과 아젠다를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성과 점검이나 성과 평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이드를 줘요. 성과 점검할 때 면담은 이런 식으로 해라. 담아질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그때 쓰일 양식도 주는 거죠. 어떤 양식이요? 중간 점검이든 성과 평가든 뭐 3개월치든 또는 반년치든 또는 1년치의 성과 평가서,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 문서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같이 성과 평가서라고 부른다면 그 같은 문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성과 점검 또는 성과 평가할 때 필요한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원활하게 성과 점검이 이루어지려면 아젠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과 점검의 면담이 시작할 때 문 열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또는 성과 점검 면담 저 같은 경우에 강조한다면 2주 전 미리 알려줘야 자료 준비할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성과 점검에서 확인할 성과 평가서를 미리 받아야, 근거 자료를 미리 받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리더가 읽은 상태에서 성과 점검 면담을 해야 시간이 1시간이나 또는 뭐 그 언더로 해서 충분히 되는 거죠. 막상 처음 성과 점검 때 비로소 자료를 본다, 읽는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성과 점검을 위한 면담이라는 형식, 거기에 따른 아젠다, 거기에 필요한 양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부분을, 그리고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성과점검 면담에 있어서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느냐? 피드백입니다. 실질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성과점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구성원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더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만들고 그거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개선책대로 부족한 능력을 개발하면서 채워가겠다는, 그거를 도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점검 끝나면 구성원 입장에 보면은 더 노력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걸 달성하는데 부족한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리더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 피드백은 과거에 대한 리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참고로 알 부분이 하나 있는데, 피드 포워드가 있습니다. 피드 포워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관련된 고려사항들을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 포워드를 해야 되고, 새롭게 시작한 일은 막상 진행을 했어. 그럼 그 일이 잘 진행된가를 리뷰하는 거는 피드백인 거죠. 근데 중간 점검은 피드백에 초점을 둔 거예요. 만약에 연말에 하는 성과평가는 한 해 동안에 대한 피드백 플러스 앞으로 있을 새로운 목표에 관련되는 준비 단계. 그래서 피드 포워드도 같이 따라가요. 근데 성과 점검을 할 때는 피드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피드백은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갭을 리뷰하는 거고요. 포인트는 갭에 영향을 준 거, 그 영향을 준 것을,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야지 갭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개선할 거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걸 다 할 겁니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한 가지를 택하겠죠. 그게 개선책이 되는 거죠. 만회 대책. 근데 만회 대책을 수립해서 하려니까 부족한 게 있네? 도와주세요. 그게 역량 개발 기회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할 때, 성과 점검 그 면담할 때 피드백할 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럼 성과 점검 끝나면 그 약속대로 실행을 해주라. 근데 여기서 그 성장에 대한 기회를 지원해 주는 거는 리더가 갖고 있는 것에 벗어난 건 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리더 입장에서 내가 충분히 알고 할 줄 안 것, 충분히 쌓인 경험에 있어서 한정된 것을 주시면 무난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회사의 IDP 제도가 있잖아요. 개인별 능력개발 교회.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구성원 입장이나 리더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월가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그 다녔던 회사는 대부분 분기별로는 했습니다. 반기보다는 분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거고요. 기본 사양인 거고요. 부서에 따라서는 뭐 격월이든 뭐 특정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은 월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 사양은 준수, 그다음에 부서에 따라 옵션 사항을 특정 기간에 한해서는 뭐 격월이든 매월이든 이런 것도 타당하다. 왜? 피드백의 본질대로만 간다면 구성원이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이 피드백 때 해야 될 역할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종의 평가라 보고 목표 대비 실적이네, 평가값이 얼마네, 잘했네 못했네, 이런 측면보다는 목표 대비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 의견 듣고 그 의견을 듣고서 점검하고 확정을 해주고,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거 찾아보니까 부족한 게 있네, 그 부족한 거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성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큼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목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리더에게 요구된 역할 3가지. 목표 설정, 평가, 육성.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코칭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분기든 반기든 거쳐서 연말에 성과 평가할 때, 연말에 하는 성과 평가 때의 객관적인 자료, 근거가 사실은 성과 점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의 기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한 부분에 대한 것이 축적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할 때 평가는 평가자가 공정성만 좀 확보된다면 공정한 평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런데도 성과 점검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요령은 면담이라는 방식, 내용적으로는 피드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6월이니까 성과 점검 이런 직면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좀 도움됐으면 하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뭐 사실 제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오픈할 수 없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료 또한 일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장마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도 이제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6월에 대한 상반기 이제 점검하고, 이제 리뷰, 앞으로 7월 달에 7월 이후에 있는 상반기에 대한 피드포워드 일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상반기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신하셔서 하반기 멋지게 또 시작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